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37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장마감 방송을 스킵을 했었었는데요. 어제 시장이 그 장중에 너무 지루했었습니다. 장중에 너무 그 하락권에서 지루했었는데 그래도 장이 끝나가기 한두 시간 전에 플러스 전환이 됐고, 삼성전자도 장중 내내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 전환이 됐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 그 시소 장세라고 했죠. 시소 장세 2600, 코스피 2600을 중심으로 하는 시소 장세를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봤고, 오늘 아침에 또 역시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그 하락 출발이 전약 후강의 형태로 오늘 오후에 양 전환에 성공한다라면은 이제 시소 장세를 벗어나면서 방향성을 보여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제가 그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후까지도 1%대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1%대 수준으로 하락 상태를 유지를 했고 장 막판까지 벗어나지를 못했고요. 역시 하루 종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 매도가 또 역시 현물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단정할 수가 없다. 자,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인 또는 시그널이 거래량에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선물의 수급 변화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그 돌파 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의 저항을 뚫거나 그리고 또는 그 매물 소화가 완성이 된 그런 그 심리선 또는 수급선의 회복이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방향성을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달에 이런저런 그 악재가 그 물들여 놓았던 이 장세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10월 달에 IPO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수급의 왜곡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국면에서 11월 달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그 연말 장세로 갈수록 그 밸류에이션 대비 그 배당의 그 수익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해드린 내용이고 오늘 시장까지 또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쨌거나 저의 이력 중에 제가 그래도 민간 그 연구기관으로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애널리스트로서 또 컨설턴트로서 근무를 했던 경력을 살려서요. 오늘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분석은 어떤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분석을 다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그 코멘트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제가 독자적으로 제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의 분석을 좀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요, 이름이 업종이 비슷해도 이쪽으로 올라가는 축을 보면 실적이 어쨌든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좋아지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나빠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제목을 이름이 업종이 비슷해도 어떤 실적이 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좀 나름대로 제가 그 분석한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실적이 올라간 쪽으로는 빨간색으로 해서 일렉트로닉 또는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진 쪽으로는 미케닉 또는 셀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 이름이 업종이 비슷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선 이름이 비슷한 거로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삼성 SDS 죄송합니다. SDS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우리 셀 업체 중에 SDS하고 비슷한 삼성 SDI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IT 기업들,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이제 피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 발표들을 보니까 SDS하고 SDI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 클라우드 업종, 업종을 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그 업종을 하고 있는 SDS는 20%대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그 2차 전지 셀을 만들고 있는 SDI는 70%대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클라우드 기업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 한국에서도 클라우드 하면 또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다 연결된다고 했죠. 그 분야에 영업을 하고 있는 SDS는 그 영업이익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그 수익성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역시 뭐 캐즈민이 여러 가지 그 업황의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기차 그 자체의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한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는 SDS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 어,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2차 전지용 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70% 반절 이상, 반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급감을 하더라. 이게 바로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일렉트로닉, 미케닉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SDS하고 SDI는 이름이 비슷한 상황이고, 자, 업종이 비슷해도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가 사상 최대 매출 이런 거를 보여주었잖아요. 실적상으로요. 3, 4분기에 그런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낙수 효과, 여러분들 아시는 낙수 효과라고 하면 부품 업체들이 또 그만큼 수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 현대 기아차의 그 부품 기업들이 부품 기업이라는 그 똑같은 비슷한 업종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놨는지 이걸 한번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겠죠?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는 전장 기업이 있죠. 오토에버라고 하는 그 전장 기업이 있는데 글씨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현대가 들어가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역시 그 현대 기아차의 부품 기업인데 모비스나 오토에버에서 느껴지시다시피 그 부품들은 어떤 전장 부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자하고 관련된 전장 부품에 해당되는 그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그 관련된 그 옛날으로 따지면 텔레매틱스라든지 그 뭐 내비게이션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품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비스 오토에버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수익성이 좋았다. 그리고 낙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하나에는 전장 부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기계적인 부품들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한 대가 팔렸다고 하면은 그 한 대에는 기계적인 부품도 들어가고 전장 부품도 들어가는데 기계적인 부품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역시 현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현대위아.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럼 결국에 자동차가 팔린 만큼 이 매출들이 증가를 했을 텐데 이 모비스나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더라. 그 얘기는 이 일렉트로닉 관련된 것들은 수익성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 자, 현대이하 같은 경우는 역시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 현대이하의 매출도 증가가 됐을 텐데 영업이익은 급감을 했더라. 이례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이 미케닉들은 그만큼 부가가치, 수익성이 좀 약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한다. 자, 여기 그러면 이 삼성 SDS와 SDI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그 모비스나 오트에버, 현대이와 이 비교 사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전자 분야. 그렇다면 전자 분야라면은 반도체 쪽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장 분야, 전장 그런 부품들이 그 실적이 좋다. 고부가가치다. AI 기반이 역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역시 이쪽 SDS가 말해주듯이 클라우드 자체의 매출이 굉장히 그 산업에 있어서 지금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보실 때 업황을 분석하실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한국 기업들 사례고요. 실적 외국에서도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죠. 좀 특이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좀 비슷한 구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을 주가로 잡아봤어요. 주가로 잡아봤고 그리고 여기에 제목에 해당되는 말을 실적과 이번에는 아까는 이름과 업종이 비슷하다고 했죠. 이번에는 실적과 카펙스 전망이 비슷해도 자, 이번에 그 알파벳이 보니까 역시 클라우드 좀 전에 그 삼성 SDS 클라우드 사업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알파벳도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검색 아시잖아요. 크롬 구글 검색 이런 것들이 최고 실적을 내놨어요. 또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그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알파벳 미국에서는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알파벳은 그 구글의 모기업 여러분들 아실 테고 자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위치가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MS라는 회사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 MS도 그 전 분야 MS가 일단 역시 그 이제 OS 분야가 있고 AI 분야가 있고 역시 그 이 MS 자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MS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그 MS도 그 물론 구글하고 비교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니죠. 아니면 구글의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뭐 80%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도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MS가 이제 이번 분기 말고요. 지난번에 8월달, 9월달 시장 막 안 좋을 때 MS가 그때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은 분기 기준을 좀 그 기업들마다 다르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2, 3, 4 이게 뭐 1, 2, 3 이게 보통은 1, 4분기인데 어떤 기업들은 2, 3, 4 여기를 1, 4분기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실적 발표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그 알파벳은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그 3, 4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MS는 지난달인가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MS가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MS 주가가 그 당시에 3,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MS 주가가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때 실적 좋았어요. 실적 좋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좋았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막 그 조정 장세. 근데 그때 MS에서 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너무 그 똑같은 요소를 부정적으로 보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MS가 실적은 좋았는데 카펙스 자본 지출 그러니까 AI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설비 투자 같은 거에 비용을 조 단위로 써야 된다. 10조 단위로 써야 된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그때 MS가 주가가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가 된 알파벳 똑같은 구조예요. 실적도 좋고 역시 그 알파벳도 그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카펙스가 또 역시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걸 지속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MS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실적이 좋게 나왔고 카펙스를 앞으로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알파벳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하고 카펙스 전망이 똑같게 나왔는데도 MS는 저번에 그걸 악재로 봐가지고 주가를 급락을 시켰고 알파벳은 호재로 봐서 지금 주가를
띄우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똑같은 실적, 똑같은 카펙스 이거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해석을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더 나쁘게 보면은 그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호재처럼 만약에 내리고 싶으면 악재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알파벳하고 MS가 거의 시기만 달랐지 비슷한 좋은 실적과 앞으로의 그 카펙스가 상당 수준의 카펙스를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는 동일한 전망을 내놨는데도 이 시점이 다르니까 주가가 이건 호재로 작용하고 MS는 그때 악재로 작용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실체보다는 그림자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인다. 그건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의 의도라든지 파생 시장의 구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도 되고 다르게 그 유도가 되기도 하고 다르게 조작이 되기도 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때 달라요가 되니까 그런 분석 자체가 필요가 없나? 그건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실체를 보셔야 된다. 실체라는 거는 펀더멘탈, 주가는 그림자. 자, 그림자는 해가 바뀌게 되면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체는 여러분들 키가 아침에 컸다가 저 오후가 되면 작아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키는 아침이든 오후든 똑같지 않습니까? 실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그 실체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체가 반영이 된 주가가 복원이 되게 돼 있다. 그 시점은 조금의 그 인내심을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오늘도 한국 증시가 시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내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들,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는 장세. 그, 그 자금 가지고 시간에 쫓기지만 않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지금 수준의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단기적인 욕심으로 뭐 파생, 신용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식의 실체를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